야구에 참견 시즌2 KBO를 관통한 S가 이번 주 정규 시즌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야구의 참견도 작년에 이어서 다양하게 야구에 대해서 참견을 해봤습니다. 25개의 주제를 저희가 다뤘더라고요. 25개의 주제로 아주 열심히 이번 시즌도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2022 시즌을 달고 왔던 핫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 올해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좀 생각이 나세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S 또 하니까 저것도 생각나네요. 슈퍼히어로. 예. 슈퍼히어로. 예, 이정우 선수가 5관왕이 지금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도 MVP 수상이 유력하지 않을까. 세계 최초 부자 5관왕? 저는 그것도 좀 생각이 납니다. 이대호 선수의 은퇴 시즌? 이것도 이슈가 됐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올 시즌처럼 사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스타들, 맞아요. 정말 한 팀에서만 뛰었던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은퇴식을 많이 가졌던 애는 사실 보기 드물죠. 없었죠 아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박용택의 은퇴식? 뭐 저도 그냥 그걸 좀 껴가지고 좀 밀어가지고 이제 한 건데,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정우 선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안우진 선수의 어떤 정말 KBO 리그 한국 야구에 진짜 에이스가 이제 나타난 거, 뭐 이런 부분들도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동안 한국 야구 에이스를 참 많이 찾아왔었는데 안우진이라는 에이스가 등장했다는 것도 올 시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이슈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잡은 주제 S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KBO를 다룬 첫 번째 S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2 KBO를 관통한 첫 번째 S, KBO 최초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바로 SSG 랜더스입니다. SSG 랜더스가 개막전부터 1위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굉장히 낯선 단어긴 한데 맞아요. 차지했습니다. 네, 그 미국 야구가 147년 됐는데요. 5번밖에 없었습니다. 오. 양키스, 브루클린, 디트로이즈, 신시내티, 시카고 화이트삭스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도 5번밖에 없었는데요. 1997년 야쿠르트 스왈로즈 이후에 지금 없을 정도로 게다가 이게 야구에서 이 용어를 안 쓰는 이유가 와이어 투 와이어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골프는 와이어 투 와이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골프는 많이 쓰지만 야구는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용어를 안 쓰는데 올 시즌 이것도 골프 용어가 아니라 야구 용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1위 자리를 개막전부터 여지껏 한 번도 안 놓친 거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LG 트윈스도 사실은 SSG 랜더스 못지않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2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KT가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면서 쌓은 승수가 76승이었었는데 SSG 랜더스가 88승, LG도 지금 80승이 훌쩍 넘어갔죠. 맞아요. 어마어마한 승수를 쌓은 겁니다. 맞아요. 뭐 물론 이제 뭐 90승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아쉬울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90승을 달성했으면 2000년대 현대 유니콘스 그리고 뭐 2016년 두산, 2018년 두산이에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90승 이상을 거두는 팀이 될 뻔했지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우승이 결정이 되고 나서는 지금 이제 시즌을 4연패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4연패라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그렇죠. 결정이 안 됐다면 맞아요. 네, 그 정도 2승 정도는 충분히 채우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상륙 2년 만에 SSG 랜더스가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는데 올 시즌 월별 승률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출발이 대단했었죠. 거의 8할에 가까운 승률을 보여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7월 달에도 역시 한참 순위 싸움이 치열한 7월 달에도 8할이 넘는 승률 기록을 했고 다만 시즌 마지막 좀 약간 위기감이 있었던 SSG 랜더스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야, 진짜 개막 10연승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거의 뭐 파죽지세였고 SSG가 그 기세가 저희가 이제 5연승, 6연승 할 때도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지만 10연승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어요. 당시에 뭐 대단했었고요. 그리고 4월에 단 5번밖에 안 졌고요. 7월 8할이 넘는 승률도 달성을 했고 이 와중에 이제 또 9월에는 딱 이제 5할을 했는데요. 11승 1무 11패. 뒷심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LG한테 추격도 받았지만 그래도 5할 승률을 하면서 위기 관리는 일단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SSG 랜더스가 올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적을 냈던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선수 혹시 누구라고 용진이요? 아니면 있죠. 용진 형도 네네네.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있고 뭐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 딱 떠오를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올 시즌 MVP 후보
김광현 선수도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정말 개막전부터 9이닝 퍼펙트를 하면서 확실히 폰트 선수가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맞아요. 네, 1년 내내 또 좋은 활약을 했던 폰트 선수도 있을 거고 뭐 랜더스의 뭐 가장 이제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이죠. 최정 선수가 또 이제 자기 역할들을 계속 잘 해줬고 그렇죠. 뭐 한유섬 선수도 캡틴으로서 좋은 역할 했지만 많이 중요합니다. 했지만 사실 저는 박성환 선수와 최지훈 선수 이 두 선수 없었으면 SSG 이렇게 안 됐고요. 특히나 최지훈 선수는 아하. 아마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들으시면 최지훈이 그 정도 성적을 냈어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성적을 냈는데 자 우선 올 시즌 144경기 정경기에 출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경기 출장은 이제 기아 나성범과 하나 터크먼 선수 이제 이렇게 세 선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타자와 투수를 종합해서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그냥 모든 선수를 다 총망라해서 최지훈 선수가 4위입니다. 최지훈 선수가 투수 네. 타자 다 합쳐서 4위예요. 4위예요. WAR이? 네, 이정우 선수가 1위. 뭐 올 시즌에 뭐 정도예요? 강력한 MVP 후보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안우진 선수가 2위. 네. 그게 뭐 피렐라 선수, 안우진 이정우 선수가 진짜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3위. 그리고 최지훈 선수가 4위예요. 아 진짜 최지훈 선수가 4위까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선수들을 제가 좀 불러드리면 5위가 나성범, 6위가 오지환, 7위가 김강현. 같은 팀의 최정 선수 10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화력이에요. 가치가 그 정도였었나요? 그렇죠. 포지션으로 우선 중견수 수비에서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뭐 수비 범위는 모든 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보살 있잖아요. 송구에서 죽이는 보살, 아웃시키는 보살. 보살도 외야수 1등.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수비 지표를 봤을 때 보통 수비 지표만 딱 보면은 그 해에 포수들이 한 상위권에 한 3, 4명이 꼭 들어가요. 그리고 유격수들이 꽤 들어가죠. 맞아요. 올 시즌 최지훈 선수가 수비에서도 세부 스탯에서 1위입니다. 네, 그 뒤에는 박혜민, 김혜성, 오지환이 있죠. 네, 뭐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러니까 최지훈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SSG 랜더스가 좋은 성적을 냈던 아까 뭐 김광현 선수 뭐 폰트 얘기도 했습니다. 최지훈 선수가 차지하는 지분도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보통 이제 구단이 어떤 전력을 이렇게 갖출 때는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에 뭐 예를 들어 김강현 선수의 예상치 아무리 올 시즌 김강현 선수가 좋은 성적을 냈지만 김강현 선수의 예상치는 그 정도였어요. 처음에 계산해 놓은 게. 김광현이라는 그렇죠. 그 네임이 있으니까. 최정 선수 그만큼 계산해 놓습니다. 최지훈 선수는 이만큼 계산을 안 했던 거를 몇 승을 플러스가 된 거죠. 최지훈 선수가. 네. 아니 김광현 선수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네. 와 이거 진짜 기자들한테 엄청난 소스거든요. 그럼요. 그래요. 이거 진짜 한번 제가 기사 테스트로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 얘기는 곧 아까 저희가 뭐 외국인 선수 얘기도 했고 최정 선수라든가 김광현 선수 말씀하신 기대치가 있는데 젊은 선수가 이 정도로 해줬다는 거는 결국 SS 랜더스가 특정 선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선수와 어떤 기존에 있던 선수 간의 어떤 신구의 조화도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성적이 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뭐 있는 박성환 선수, 최지훈 선수, 그다음에 이제 크론 선수가 나갔을 때 또 전희산 선수가 또 그렇게 해줬고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노경은 선수의 또 역할도 어마어마했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야말로 신구의 조화가 SS 랜더스의 성적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아까 그냥 농담처럼 뭐 용진이 형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구단의 화끈한 투자도 사실은 SS 랜더스 성적을 내는데 일조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에도 아주 뭐 주목을 많이 받았던 랜더스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BFA 단연 계약이라는 맞아요. 네, 아주 뭐 새로운 계약 형태를 이제 제시한 구단인데요. 예비 FA였던 박종훈 선수, 한유섬, 문승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5년 총액 65억 원, 60억 원, 55억 원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추신수 선수 27억, 김광현 선수가 이제 4년 총액이 151억인데 연봉을 일단 이제 80억 원대로 이제 조절을 해서 페이롤도 조절을 하는 그런 또 아주 현명함도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용진이 형도 얘기했지만 저는 선규 형. 그러니까 단장님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저 갑자기 성경이 오니까. 저 유선규 단장의 공도 저는 무시를 못하는 게요. 그렇죠. 네. 위에 사실 용진이 형이 있으면 단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불철주야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김원영 감독한테 그 좋은 또 요리 재료를 사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인데 유선규 단장의 역할을 저는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연봉 총액이 10개 구단 역시 10개 구단 가운데 1위를 기록을 했고 1승당 88승 기준으로 봤을 때 1승당
비용이 2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높은 비용이었습니다만 우승이라는 결과로 결국은 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야구 창피한 한 주제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단주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응원도 하면은 힘도 나지만은 사실 한편 좀 부담스러운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선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궁금해요. 돈 많이 안 쓰는데 잔소리만 많이 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제일 싫어하죠. 선수들이 제일 싫어해요. 잔소리 하려면 돈 좀 쓰시던가. 네. 그리고 돈만 쓰는데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것도 사실 그걸 가장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관심도 분명히 네. 필요하군요. 관심도 갖는데 돈은 그거보다 더 써. 그런 구단주들을 사실은 가장 베스트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선수들이 다들 이 팀에 대한 어떤 로열티들이 그렇죠. 생겨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결국엔 팀을 사랑하는 마음 또 팀을 위하는 마음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이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이 랜더스 필드에 그 용진영이 갑자기 막 나타나고 막 그래가지고 화제도 많이 됐었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용진영이 승려로 불리더군요. 네, 승리 요정이 분명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4월 9일 기아전 직관 승리 이게 이제 출발점이었는데 네. 개막 10연승 기념시구 한 날 삼성전에 또 이겼고요. 7월 5일 롯데전에 추신수 선수 끝내기 홈런 직관을 용진영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즌 최종전 주말이었죠. 대구 라이온즈 파크 라팍에 깜짝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직관 등판 성적이 10번 등판했는데 7승 3패, 7할입니다. 승률 7할이네요. 이 정도면은 용진이 형 내년에도 계속해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팬분들이 네. 공식적으로 아는 게 이제 10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비공식으로 한 50번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관중석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네. 뒤에서 이렇게 보고 가지고 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사업상 또는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오셨을 때는 조용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없이 오늘은 이제 야구 오픈해도 즐기러. 돼. 네. 그럼 이제 중계진에다가 오늘은 카메라 잡아도 돼요? 이렇게 또 보고가 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 비화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네. 사실 이제 그룹의 오너 이 총수 중에 한 분이 가면 밑에 직원들이 난리 나죠. 굉장히 그렇죠. 좀 맞아요. 난리 어떻게 나죠. 보면은 피곤할 수도 있다라고 사단장 모시는 거랑 네, 똑같이 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피곤한 경기는 10번이다. 아니 근데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그 제가 자주 가는 그 깐부치킨에 한번 오셨었어요. 그런데 2시간 동안 700만 원어치를 팔아주시고 그리고 알바생들한테 15만 원, 20만 원 용돈을 또 이렇게 다 주면서 나도 거의 있었어야 되는데. 와, 저 진짜 제가 그 치킨 저는 이제 양념 치킨 거기서 구석에서 먹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오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만난 거였어요? 예, 그 야구 행사가 아니라 화석에서. 진짜? 예. 그날 행사는 어떻게 골든벨이 울렸나요? 아니 골든벨이 아니라 진짜 사석에서 어떻게 만났는데 제가 기자인지 몰랐겠죠. 구석에서 먹고 있어. 근데 아니 가서 아는 척하지 그러셨어요. 몇 시간 동안 700만 원어치 팔아주고 알바생들한테 돈 다 주고 사진 다 찍어주고 그리고 토요일이었거든요. 오후 5시가 되니까 딱 야구 켜가지고 야구 보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전 진짜 용진이 형 멋있더라고요. 멋있다. 야, 아니, 이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SS 랜더스의 성적과도 연결이 됐고 팬들의 어떤 아까 말씀해주신 로열티 이런 것도 좀 끌어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 로열티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그 선수들 다 사원증을 주신 거 알죠? 아, 그것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사원증이 그냥 이벤트성이 아니고 맞아요. 진짜 그 사원증으로 이제 회사에서 뭘 결제를 하면 본사에 가서 결제를 해도 다 되는 결제들. 아, 진짜 진짜 사원증이죠. 진짜 사원증. LG 트윈스 시절에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쌍둥이 빌딩을 갔을 때는 다 신분증 맡기고 이제 출입증을 받아야 되겠죠. 저 박용택인데 뭐 아니 뭐 그런 건 안 되죠. 그런 거 안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은 전부 다 그냥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진짜 사원 진짜 사원증을 받았죠. 선수들한테 자부심, 프라이드를 다 심어준 거예요. 맞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프로야구 선수를 개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랜더스 일원으로 SS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SS 랜더스가 참 잘 나가다가 후반기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진이 형 오는 횟수도 좀 줄어든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후반기에 부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우선 1년 내내
아까 와이어 투 와이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야구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후반기에 매일제랍니다. 가장 좀 위기를 맞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꼽자면 사실은 이제 후반기 불펜이죠. 맞아요. 네, 특히 이제 9월 이후에 불펜이 평균 자책점이 7.95. 너무 높았네. 그러니까 참 이게 경기 후반에 정말 일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중계진들도 그러니까 오랜 시간 또 중계하면서 힘들었고 네, 알러 베이스볼 이렇게 대기하는 우리 또 패널들도 사실 좀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SSG의 유일하게 뭐 단점을 하나 꼽자면 뭐야? 결국엔 약간 이제 불펜진이 조금 흔들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뭐 서진용, 김택형 또 뭐 이제 문승원 선수도 많이 나왔고요. 나중에는 이제 노경은 선수까지 이제 투입을 했었는데.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 시리즈를 대비해서 그렇죠. 잘 뭔가를 짜야 되겠죠. 예, 예. 그게 이제 되게 궁금한 게 어쨌든 간에 이 10월 말에 이제 한국 시리즈가 준비가 될 텐데 그동안 SS 랜더스는 과연 뭐를 준비할까? 과연 그 한 달 동안에 불펜을 강한 불펜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 유일한 약점이 아까 말씀해 주신 불펜이 되겠는데 과연 뒷문을 그때까지 준비하는 게 가능할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조금 전에 유 단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당연히 기자들 궁금한 건 집단 마무리 어떻게 할 거냐 아니겠습니까? 한국 시리즈 운영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일단 궁금하죠. 유선규 단장은 전화상으로는 집단 마무리는 없다. 맞아요. 한 명을 고정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폰트나 김광현이 후보에 들어갑니까라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닐 겁니다라고 거기까지 딱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명을 결정하는 그 작업을 3주 동안 지금 하게 되는데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유 단장, 김원영 감독의 아마 최대 고민이 그 작업일 것 같은데 집단 마무리가 안 되는 거는 박용태 위원도 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는 결국에는 그 집단 마무리 체제가 되면서 약간 그렇죠. 너도 나도 약간 불안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게 모두가 책임을 진다는 거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집단 마무리는 사실은 굉장히 넌센스죠, 사실은. 예. 누군가는 책임감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누군가를 찾는 작업이 그 나머지 이제 3주 동안의 어떤 작업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뭐냐 야구에서 사실은 만약이란 거는 없습니다만 김원영 감독도 사실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SS 랜더스가 이번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면은 역대 두 번째 대기록을 갖게 된다면서 어떤 기록입니까? 네, 이게 이제 감독으로서는 선수와 감독으로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고 정규 시즌 우승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가 김태형 감독.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팀에서죠. 그렇죠, 같은 그렇죠. 팀에서. 네, 같은 팀에서. 그러니까 오비 베어스 시절에 1995년에 김태형 포수로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2015년, 2016년, 2019년에 두산 베어스 감독으로 우승한 김태형 감독의 사례가 있고요. 나머지는 못하셨어요. 유중일 감독도 현역 시절에는 해태한테 삼성이 졌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몰랐다가 이거 작가님이 뽑아주셔서 알게 된 건데 유중일 감독도 그렇게 안 됐고요. 그다음에 김용희 감독도 롯데 자이언츠 시절에 84년에 우승을 했는데 1995년에 롯데 사령탑으로는 두산 베어스한테 졌기 때문에 선수 감독으로 우승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우승팀 감독이 이제 이강철 감독은 사실 이제 해태에서는 우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KT 유니폼을 입고 우승을 했지만 팀이 달라졌죠. 팀이 달라진 팀이 거죠. 달라졌죠. 근데 유지현 감독도 만약에 LG가 우승하게 되면 똑같은 기록이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세워지네요. 이번에 LG가 우승하면 김태형 감독에 이어서 두 번째는 유지현 감독이 되는 거죠. 아니 유지현 감독도 사실은 만약에 올해 맞아요. LG를 잡고 LG가 우승하게 되면 똑같은 역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그런 거라고 어쩌면은 볼 수 김태형 감독은 OB에서 두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김원영 감독 SK에서 SSG. 맞아요. 진짜 LG에서 LG는 어쩌면 유지현 감독이 최초.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한국 시리즈의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LG가 한국 시리즈 갈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새겨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그냥 좀 가려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 SS 랜더스는 기록의 팀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성적도 성적이었습니다만은 관중 동원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는 변화였다고 생각이 맞아요. 됩니다. 네. 네, 역시 인천 연고팀으로서 최초로 정규리그 관중 1위를 했다는 거 이거 진짜 큰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산미 슈퍼스타즈, 청보, 태평양, 현대 유니콘스, SK 와이번스 그리고 이제 SSG 이렇게 해서 인천 역대 연고팀이 있는데
이 중에서 관중 동원 1위 SSG가 달성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SSG 그 인천 문학구장이 관중이 이렇게 사실 많이 오는 구장은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와 이렇게 한 해 만에 바뀔 거라는 생각도 못해요. 역시 일단 야구를 잘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해설도 잘해야 홈 된다. 승률이 6할 8푼 1, 2. 맞아요. 그러니까 3연전을 하면 2경기를 무조건 이기니까 맞아요. 갈만하죠. 이기는 경기 보고 싶어 하죠. 그럼요. 팬들은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 시즌 KBO를 관통한 SSG 랜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최종전이죠. LG와 KT의 경기가 이제 끝나면 와일드카드를 시작으로 가을 야구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과연 누가 우승을 품을지 궁금해지는데 이게 사실 야구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이란 건 없는데 만약에 한국 시리즈가 끝났다. 과연 우승을 누가 차지할까? KBSN의 해설위원 5분과 김도환 기자에게 올해 우승팀은 한국 시리즈 우승팀은 누굽니까?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예. 자, 연경엽 해설위원이 SSG 그리고 박용택 해설위원 SSG를 찍으셨네요. 저는 아무리 LG가 할 것 같아도 그럼 안 되나? 네, LG 얘기는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장성호 위원이 LG, 김태균 위원 LG, 유희관 위원이 SSG, 김도환 기자 LG 네. 선택하셨어요? 네, LG. 3대 3으로 완전히 나뉘었네요. 아니 그 전에는 SSG라 그런 것 같은데 언제 왔다 갔다 하신 바꿨어요? 것 그거? 같은데. 아니 아까 이제 저 유 단장님하고 저 차 단장님 전화 인터뷰 좀 해보고 아 인터뷰에서 느낌이 온 거예요? 인터뷰 느낌보다 물론 저는 이쪽이 이제 SSG가 집단 마무리라는 또 아킬레스건 그리고 LG 트윈스는 가르시아가 빠진 점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는데 차 단장님 얘기로는 국내 선수들이 가르시아에 빠진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고 해서 물론 저도 모르지만 LG 트윈스도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아이 찍어봤어요. 김도환 기자님 그 LG를 잘 모르시네요. 가르시아의 공백을 메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올 시즌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가 없었으면 LG 트윈스는 정규 시즌 우승했어요. 괜히 LG 트윈스는 그 외국인 선수 타자를 갖다 쓰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역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기서 거예요? 빵꾸가 난 거죠. 오히려 가르샤의 뭐 공백이라는 건 사실은 없다. 그런 건 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쩌면 없었다. 그게 플러스가 된 거죠. 오히려 아예 이제 완전 집으로 보내버렸으니까. 그게 더 플러스가 됐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야.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우승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까지는 좀 더 있다는 거. 그것도 역시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KBSN의 해설위원 김도환 기자는 3대 3으로 완전히 나뉘었다는 거. 아니 저는 이거 좀 한 말씀 드려야 돼요. 예, 예. 안 그러면 저 LG 트윈스 팬들한테 혼나는데 왜 SS 선택했는지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네. 그래도 SSG가 유리하죠.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 2위 팀 이제 그러니까 페넌트 레이스 2위 팀인 LG 트윈스의 확률이 그 어느 해보다 높을 것 같아요. 높아진 건 네, 사실이다. 그 정도 얘기는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SSG는 한 50%, LG 한 40%, 나머지 팀이 한 10%. 저는 한 그 정도는 봐요. 나머지 팀은 KT 뭐 얘기하시는 어디든 거죠? KT든 뭐 가능하고. 키움이든 뭐 기아든. 네. 충분히 납득할 만한 네. 뭐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깔아놔도 될까요? 아니 좀 까세요 빨리. 까시죠. 네. 전 못 맞춥니다. 어차피 제가 예상했던 거에 못 맞히지만 네. 저는 7차전까지 갈 것 같다 올 시즌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SSG가 어떤 마무리 투수 한 명을 찾아내는 찾아내느냐가 관건인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1, 2차전에 그 마무리 투수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7차전까지 가서 LG 트윈스가 올라가게 되면 LG 트윈스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찾아낸 마무리가 1, 2차전에 성공을 한다면 SSG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또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결국은 불펜을 찾아내는 것이 키가 될 것이다. 네. 이번 한국 시리즈 혹은 포스트 시즌의 키가 될 것이다. 근데 우선은 LG 트윈스는 한국 시리즈로 올라가야 돼요. 일단 그 네, 말씀드린 올라가야 것처럼 아직까지 좀 맥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해설위원 5분 그리고 김도환 기자까지 올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팀까지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뭐 예상은 예상일 뿐이니까 그리고 또 예상하는 게 저희 또 일이니까 네. 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편으로는 예상을 뒤집는 것이 야구의 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한번 어떤 팀이 우승을 할지 한번 예상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성적만큼 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 시리즈에서 유종의 미를 어떤 팀이 거둘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두 번째 S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KBO 리그를 관통한 두 번째 S,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가 가져온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가 두 번째 S가 되겠습니다. 2022 시즌을 시작하면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스트라이크 존의 맞아요. 변화, 스트라이크 존의 정상화였습니다. 예. 재밌는 게요. 스트라이크 존을 바꿨다라고 KBO가 표방한 게 아니라 그렇죠. 스트라이크 존의 정상화라는 맞아요. 이런 타이틀을 걸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하 존을 좀 넓히는 이 좌우 정상화하는. 그렇죠. 정상화하는. 정상화하는 이제 네. 이런 작업을 한 건데요. 2021 시즌에 볼넷 수가 워낙 많았고 맞아요. 또 타고 투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하려는 목표로 이제 했는데요. 뭐 갑론을박도 굉장히 많고 일단 공격적인 투구가 되면서 시간 단축 효과는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네.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연 KBO가 목표하는 대로 타고 투저가 완화가 됐는지, 공격적인 투구로 경기 시간이 단축이 됐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가 정말로 있었던 것인지 그거를 오늘 한번 검증을 해보는, 확인을 해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S존 변화가 가져온 영향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타고 투저 그리고 볼넷은 감소가 되었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2022 정규 시즌에서 스트라이크 존과 관련된 지표로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지표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저희가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이제 요 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네네. 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평균 자책점 얘기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결국에는 지난해에는 평균 자책점, 이제 리그 평균 자책점이 4.45였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4.06으로 네, 확실히 많이 나눠졌죠. 많이 나눠졌죠. 이 정도면 상당한 차이인데 그만큼 이제 점수를 안 주기 시작을 한 거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리그 어떤 OPS를 봤을 때는 2020 시즌이 758, 0.758이고 지난해가 0.730인데 올 시즌은 0.713으로 떨어졌어요. 역시 떨어지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얼마큼 이제 사실은 타고 투저가 있냐면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이 뭐 KBO 리그 거의 가장 그러니까 타고 투저였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5년간 OPS가 평균 OPS가 0.8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타자가 0.8을 쳤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타고 투저 시절이었고 조금씩 떨어지면서 올 시즌에 이제 평균이 0.713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그 최근 3년간의 스트라이크 존 관련 지표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타석당 삼진, 타석당 볼넷, 스트라이크 비율을 한번 보겠는데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의 타석당 삼진은 17.6%, 타석당 볼넷은 9.5%, 스트라이크의 비율은 62.6%였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6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타석당 삼진은 18.7개, 타석당 볼넷은 8.8개, 스트라이크의 비율은 63.6%로 숫자상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스트라이크와 관련된, 제구와 관련된 지표는 개선된 어떤 수치를 약간은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개선은 됐지만 사실 투수가 느끼는 어떤 느낌은 조금 덜한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아하, 예, 네, 지표로 봤을 때도 뭐 삼진이나 어떤 스트라이크 비율 같은 게 뭐 2% 정도 늘었는데 1.8% 늘었는데 대신에 이제 타석당 볼넷이 10.5%에서 8.8%. 이거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이건 확실히 눈에 띄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타자들이 이 스트라이크 존의 정상화로 인한 어떤 접근 방식이나 생각이 확실히 투수보다는 많이 바뀌었다. 달라졌을 네, 수 있다. 달라졌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리그 전체 볼넷 개수의 변화를 한번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리그 전체 볼넷 개수는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과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에 5,314개였습니다. 볼넷 개수가 21년에 5,892개, 작년에 참 많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었습니다. 네, 정말 많았어요. 올해 10월 7일까지의 기준으로 본다면 4,920개. 전년도 비교하면 16.4%가 줄어. 16.4%면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럼요. 겁니다. 네.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보면 대충 뺄셈을 해도 900개 정도가 네,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예.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와. 물론 이게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로 인한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볼넷의 개수가 줄었다는 건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와도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그래서 조금 눈에 띄게 발전한 투수들 그리고 이 정도 투수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한 투수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저는 특히 이 젊은 투수들 중에는 안우진과 곽빈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교한 어떤 커맨드를 바탕으로 던지는 투수는 아니지만 구위가 워낙 빼어난 투수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애매한 곳에서의 어떤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그렇죠. 받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하이 패스트볼이 항상 위력적인 투수들이잖아요. 맞아요, 투수들은. 맞아요. 네. 그런 공들을 스트라이크를 이제 콜을 받기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달라진 어떤 지표들을 보여준 이제 그런 투수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러면서 빠른 공을 활용한 투수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KBO 리그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러면서 유독 올 시즌 정말 특히 젊은 투수들 중에 공 빠른 투수들, 그러니까 150km를 그냥 우습게 찍는 투수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맞아요. 효과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상반기 때까지는 뭐 잘 적용이 됐던 것 같다. 근데 후반기 들어서는 다시 또 좁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장의 반응은 어땠었습니까? 뭐 저도 뭐 다 인터뷰해 본 건 아니지만 일부 선수들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작년하고 똑같더라 이런 인터뷰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똑같던데요. 이러한 인터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똑같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KBO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KBO하고 심판부가 이제 월 1회씩 정례 회의를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전화로 물어보는데 4, 5월보다 6, 7, 8월이 훨씬 정확도가 좋아졌다라고 심판부에서 자화자찬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게 후반기에 과연 그러면 이게 정말 정확했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또 이것도 불만이에요. 중계방송사의 네모와 자기한테 들어왔던 그 존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수들 이야기는. 맞아요. 그런 뭐 얘기가 그건 많아요. 확실해요. 근데 사실 네. 그 중계방송사의 내모는 그러니까 편의를 위한 거지 사실 그게 스트라이크 존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걸 보고 이제 많이 판단을 하시니까 맞아요. 그 문제를 저는 언젠가는 좀 해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두산 베어스의 스탁 같은 선수는 1회에 첫 타자한테 그 5개 던진 공을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중 3개가 보더라인하고 안에 들어갔는데 이거 전부 볼로 심판이 판정했다라고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다른 외국인 선수도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투수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스파크맨 실명 얘기 안 해도 불꽃 남자도 그 아니, 뭐 중에 한 집에 명이었고요. 갔는데요. 집에 갔으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김관 기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네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전반기에 이제 중계할 때 전반기에는 확실히 넓어졌구나 확실히 있었어요. 후반기에는 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즌 초에 이제 정상화를 했죠. 네. 정상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의 매 경기에서 타자들과 어떤 주심 간의 충돌이 좀 있었죠. 충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슈가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서 계속 짤로 어디가에서 돌아다니죠. 커뮤니티에 난리가 나죠. 그럼 거기다가 또 투수 쪽 팬들은 사실 조용하죠. 당연하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타자 쪽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그쪽에서의 어떤 그 또 팬들이 또 많이 이제 얘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위축되지 않았나. 그럴 수 있죠. 아까 왜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똑같은데요. 네. 이 얘기도 결국에는 투 스트라이크 이전까지는 타자들이 불만을 가져도 그냥 한번 흐흑하고 끝냅니다. 이제 스트라이크 콜이 딱 삼진 콜이 나왔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째면은 째면 이걸 이제 못 참아요. 이때 이제 들이박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지표로 상으로는 과연 변화가 있었을까를 한번 봤더니 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지표상에 과연 변화는 있었을까를 봤더니 22년도입니다. 22년 지표를 봤더니 전반기와 후반기 타석당 삼진은 18.9개, 18.3개, 타석당 볼넷은 8.8개, 8.8개 똑같았고 스트라이크의 비율은 63.7%, 63.4%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사실 이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현장에서 느껴진 특히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스트라이크 존의 체감의 변화는 이건 약간 좀 수치와는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과 수치상의 문제는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타자들도 결국에는
이제 시즌을 시작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무리 정상화를 외치고 뭐 비시즌에 준비를 했어도 그냥 내가 이제 경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적응되려면 사실은 이제 뭐 몇십 경기는 지나야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여기까지는 쳐야 되고 여기까지는 안 쳐야 되는 이제 이거 적응이 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박용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타자들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기준으로 다음 이슈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가 가져온 영향 두 번째 얘기입니다. 공격적인 투구 경기 시간 단축은 과연 성공이 된 것인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존의 변화가 가져온 영향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KBO에서 원했던 것은 투수들이 공격적으로 투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맞아요. 그에 따른 경기 시간이 단축되기를 원한다. 과연 그렇다면은 그렇게 실행이 과연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기에 뭐 지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스트라이크 존을 올해 참 잘 활용을 했다라는 투수 아까 안우진 선수 얘기도 해주셨고 곽빈 선수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선수들이 좀 잘 활용한 것 같으세요? 뭐 폰트 같은 선수도 폰트도 그렇죠. 있었죠. 네. 맞아요. 폰트야말로 정말 하이 패스트볼이 가장 위력적인 투수인데 정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수혜자죠. 그렇죠. 네, 폰트 선수 마찬가지고 소영준 선수도 очень 소영준 좋았잖아요. 선수도. 네. 그러니까 소영준 선수도 완벽한 커맨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워낙 볼에 힘도 있고 움직임이 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슷하게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시작을 하면 걸치는 공들을 볼을 줬던 거를 이제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효과를 봤던 것 같고 좀 다른 케이스로 장민재 선수. 장민재 선수? 네, 예. 이거 완전 다른 케이스예요. 장민재 선수는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워낙 이제 구위가 좀 약했었죠. 조금 공 하나 정도 넓어진 그 스트라이크 존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했죠. 스트라이크 존을 잘 이용했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장민재 선수는 또 어떤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투수들이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되고 어떻게 하이 패스트볼을 잘 이용하는 투수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타자들은 이 투수들을 상대로 어떻게 반응을 했고 타격의 전략이 과연 변했을까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모든 타자들을 사실은 다 찾아보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리그에서 대표적으로 선구안 좋고 출루율 좋은 4명의 선수를 저희가 꼽잖아요. 그 4명의 선수가 바로 추신수, 홍창기, 정은원 그리고 조용호 이 4선수를 꼽는데 저희가 이 스트라이크 존 정상화 얘기 나왔을 때 특히 홍창기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까 굉장히 궁금하다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4선수의 어떤 공격 지표의 변화, 출루율의 변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신수 선수를 지난 시즌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율이 2할 6푼 5리에서 2할 5푼 9리로 출루율은 3할 8푼 1리로 떨어졌습니다. 타석당 투구수도 4.09개로 줄어들었고요. 볼넷과 삼진 비율은 0.71개, 초구 타격 시도가 25%에서 34%로 늘어났습니다. 홍창기도 역시 타율이 2할 8푼 4리로 떨어졌고 출루율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타석당 투구수도 줄어들었고요. 초구 타격 시도 역시 2%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은원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율 떨어졌고 출루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타석당 투구수도 4.37개로 변화를 보였고 볼넷과 삼진 비율도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구 타격 시도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선수의 공통점 모두 출루율도 떨어졌고 볼넷과 삼진 비율도 떨어졌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초구 공격 시도가 늘어났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볼넷을 가장 많이 나간 선수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볼넷을 많이 나가는 게 글쎄 모르겠어요. 추신수 선수 정도는 약간 피해간 부분들도 어쩜 있을 수 있었다고 있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맞아요. 사실 홍창기 정은원 선수는 정말 공 반개만 빠지면 사실 안 쳤어요. 맞아요. 네, 지난해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선수들. 그래서 올 시즌 이 세 선수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표를 떨어진 걸 봤을 때 뭐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선수들도 있고 또는 이제 올 시즌 어떤 평균치만큼 떨어지는 선수들도 있는데 뭐 우선 세 선수가 다 떨어졌고요. 맞아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초구 타격 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초구 타격 시도가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도 25%. 그러니까 공 잘 보는 선수 치고 사실 초구에 또 어떤 노림수가 좋았던 선수인데 25%에서 무려 34%. 엄청나게 뛴 거 아니에요? 34%면 이제 초구에 정말 그러네요. 배트를 꽤나 내는 선수 정도가 갑자기 이제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홍창기 선수는 사실 뭐 20%에서 22%.
그러다 보니까 홍창기 선수가 올 시즌 가장 심판에 불만이 많았던 타자 중에 하나였죠. 저는 너무 여러 번 봐가지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창기야 아는데 그거 결국에는 심판도 사람이다. 그런 부분들은 좋게 얘기를 항상 웃으면서 뭔가를 그러니까 너의 의견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 경기 중에 그거 안 된다. 너한테 득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고 정은원 선수 와 지난해 초구 타격 시도가 9%. 이거 거의 안 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11번 나가서 한 번 내는 거거든요. 이게 아예 칠 생각이 없었던 타자인 거죠. 근데 16%로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타자들이 세 선수는 올 시즌 딱 이제 스트라이크 존 정상화를 맞이하면서 확실히 접근 방법을 다르게 갔던 타자인 것 같아요. 또는 시즌 초에는 다르게 안 갔지만 해보니 야 이거 나만 손해다. 네. 기다리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완전 바뀌었던지 뭐 하여튼 접근 방법이 완전 달라진 거죠. 이 세 선수의 기록 김도환 기자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뭐 저도 박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정은원 선수가 9% 치다가 16%로 바뀐 거. 맞아요. 야, 이거 완전히 혁명인데요. 근데 또 하나 느낀 것은 지금 추신수 선수가 저는 체감상으로 많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4할 9리였다가 3할 8푼 1리로 출루율 같은 경우가 요 정도라면 와 추신수 선수 그 나이에 정말 대단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또 역으로 그런 것도 좀 느꼈고요. 근데 홍창기 선수가 진짜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네 선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신수, 홍창기, 정은원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바로 조용호 선수인데 조용호 선수는 지금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조용호 선수의 기록을 보면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일단 한번 보시죠. 조용호 선수는 타율이 2할 3푼 6리에서 3할 9리로 와 3할대를 넘어갔습니다. 타석당 투구수도 4.30개에서 3.98개로 타석당 투구수 떨어졌고 볼넷 삼진 비율도 역시 변화가 있었고 초구 타격 시도는 큰 변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조용호 선수가 똑같이 공을 잘 보는 선수, 출루율이 높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에 타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해가 풀타임 첫 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첫 해에 어떤 자기가 실패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잘 준비를 해왔던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이제 타석당 투구수였던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지난해는 우선 타격 폼을 바꿨죠. 그렇죠, 맞아요. 타격 폼을 바꾸면서 결국에는 공을 정말 그 어떤 타자보다 더 끌어들여서 뒤에서 치는 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울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올 시즌은 확실히 좀 이제 다리를 들고 치면서 포인트를 조금 더 앞에다 두고 그러면서 뭐 이제 장타도 지난 시즌보다 좀 좋았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타구의 질이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조용호 선수. 그러네요. 이게 결국은 바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일단 조용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빕이 굉장히 상승했었을 것 같고 아까 홍창기 선수는 바빕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조용호 선수가 준비를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조용호 선수는 올해 최고의 한 해를 정말 보냈던 것이 아닌가.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어떤 준비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조용호가 올해는 잘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네 선수를 살펴봤는데 리그 전반적으로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출루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루율이 확실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20년에 3할 4푼 9리, 21년에 3할 4푼 6리, 올해가 3할 3푼 3리였습니다. 확실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초구 이 공략 비율,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 또한 변화가 있었는데 리그 전체 21년도에 그 초구 공략 비율이 26.6%인데 올해 29%로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도 57.4%에서 60%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확실히 투수들은 공격적이 됐고 타자들도 그에 따른 초구 공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는 이제 투수들이 공격적으로 됐다라기보다는 57.4%에서 60%로 바뀐 거는 스트라이크 콜을 못 받았던 2.6%가 스트라이크 콜을 받은 것 같아요. 채워졌다. 네. 그 변화에 따른 정상화에 따른 채워진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타자들도 결국에는 타자는 수동적이에요. 맞아요. 네.
공격을 하는 건 투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공 들고 시작하는 게 투수거든요. 그래서 투수들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받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타자들은 항상 투수한테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스트라이크 콜을 많이 받게 되면 결국에는 타자들도 적극적으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 와, 저도 문득 궁금한데 그럼 박 의원이 만약에 올해 현역 뛰셨으면 초구 잘 안 치시잖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초구를 많이 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타구 투저가 됐을 때는 진짜 스트라이크 존이 사실 좁긴 좁았어요. 맞아요. 네. 많이 좁았죠. 제가 그때는. 굳이 안 쳐도 원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LG 트윈스가 이제 타격이 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은 선수들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그렇게 굳이 이렇게 막 승부를 안 들어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초구에 구경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좀 출루율이 많이 높아졌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었고 만약에 올 시즌에 만약에 LG 트윈스에 있었다? 그렇게 좋은 타자들이 많은데 네. 저한테 빨리 치라고 던져주겠죠. 네. 그럼 빨리빨리 쳐야죠.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어떤 그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의 결과에 따른 출루율의 변화 또 공격적인 어떤 그 투수들의 패턴, 투구 패턴의 변화, 출루율을 위주로 선구안을 위주로 하는 타자들은 과연 내년 시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결국엔 적극적인 타격을 쳐야 된다. 해야 되겠죠. 결국 적극적으로 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제 외국 타자들,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 타자들, 그리고 또 외국 리그의 어떤 타자들도 이런저런 뭐 기사들도 보고 뭘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만 유독 그런 부분들이 좀 넘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나랑 승부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서 있으면 볼넷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타자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랑 왜 승부를 안 해? 아니 타자가 나가서 치러 나가는데 왜 서 있다는 뭔 소리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타자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야구는 사실 그 속에서 볼넷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KBO 리그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수 풀도 이제 워낙 좁다 보니까 내 뒤에 누구면 이건 나한테 승부할 게 아니구나. 그러다 보면 그냥 서 있다 보면 볼넷이에요. 그런 타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죠. 그렇죠. 네, 길어지죠. 그러면 재미 없어지죠. 맞아요. 네. 네. 이제는 타자들도 조용호와 마찬가지로 결국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공략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시즌 평균 경기 시간을 보면요. 지난해가 이제 3시간 16분이었거든요. 근데 10월 7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3시간 11분으로 약 5분이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그러네요. 2018년까지가 3시간 20분대였다면 일단은 스트라이크 존을 이 넓힌 효과는 충분히 있었던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 목적 중에 하나가 공격적인 어떤 야구를 통해서 경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현대 그렇죠. 야구의 가장 큰 지금 과제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5분 단축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5분이면 엄청난 시간인 거죠. 엄청난 예, 거죠. 평균 5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올 시즌 KBO가 표방을 했었던 스트라이크 존의 정상화 과연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오늘 저희가 제시한 이 기록들을 보고 제 생각에는 갈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이 정도의 오차로 과연 스트라이크 존의 정상화가 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는 있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생각은 이 정도의 어떤 지표상의 변화가 오차 범위 안에 변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에 따른 정상화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두 분 보세요? 저는 실질적인 변화가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홍창기 선수도 내년에 또 잘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지표는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 사견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 AI 존 심판으로 AI로 언젠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지금 S존 이야기하고는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 저는 심판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면 진짜 AI로 한번 진검승부로 양 팀이 한번 붙어봤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체크 스윙하고 이 스트라이크 존을 AI로 언젠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일 논란이 사실은 많고 팬들의 불만 혹은 또 뭐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 정상화가 과연 리그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까지 살펴봤는데 뭐 이것 가지고 사실은 모든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가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스트라이크 존의 정상화를 통해서 리그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좀 더 공격적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는 지표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올 시즌 스트라이크 존에 정말 이건 정말 잘했다 싶은 부분이 딱 하나 그러니까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젊은 투수들 그렇죠. 네, 아까 저희가 특히 얘기했고. 정말 좋은 구위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젊은 투수들의 등장이 정말 많은 선수들이 등장을 했다. 네, 그 선수들이 사실 좁은 스트라이크 존 갖고는 1군 데뷔를 그렇죠. 못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엊그제 저희가 그 삼성 경기 중계를 했었는데 김윤수 선수 얘기하면서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김윤수와 같이 제구는 불안한데 150km 던지는 투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크 존의 정상화가 기회가 될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부러워했었잖아요. 일본 야구, 뭐 미국 야구, 와 저기는 150 맞아요. 던지는 투수가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런 150 던지는 젊은 투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트라이크 존의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구의 참견 이제 정규 시즌 오늘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뭐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한 시즌 같이 달려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이제 지난해에도 정말 재밌었고 네. 올 시즌은 사실 더 재밌었는데 아 그래요? 그 중에 이제 굳이 뭐 몇 가지들이 그러니까 25회를 했었죠. 25회. 네, 25회죠. 네. 뭐 최근에 신인 선수들, 네. 재밌었죠. 그 김서현, 뭐 윤영철, 김민석 선수들 와가지고 같이 했을 때도 너무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 스트라이크 초구의 유혹. 초구의 욕 재밌었어요.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구에 스트라이크가 들어오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종이 중요하다고요. 결국 구종의 유혹으로 가기로 그냥.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좀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야지? 조심스러운 네, 부분도 좀 있었고.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었고, 내년 시즌에는 좀 더 독한, 좀 더 독한 야구의 참견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시즌도 하는 거죠? 저희 하는 거죠? 해야죠. 김성 기자는 올해 한 해 어떠셨어요? 저 올해 벌써 끝난 건가요? 와, 진짜 세월이 빠르다 또 느꼈고 저도 제가 유튜브에 언젠가부터 이 야참이 추천 영상으로 뜨더라고요. 많이 정말 조회수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네. 보람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제가 이 물어보썰은 제가 그 민망해서 사실 다시 보기도 안 해요. 근데 야참은 네. 물론 제가 나온 부분은 패스하지만 위원님, 해설위원님하고 우리 권성우 캐스터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저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제가 한번 저희 프로도 한번 볼 정도로 왜냐하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뭐 교보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야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자화자찬 같지만 굉장히 저는 보람도 느끼고 추천 영상으로 저도 뭐 이렇게 보고 또 제가 댓글을 잘 안 읽는데 야참에 있는 댓글은 제가 다 읽고 제가 제임스 윤님을 비롯해서 제임스님 왜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요? 제가 다 답장해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야참을 통해서 이메일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답장을 해드릴 정도로 뭐 애착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댓글보다 야참의 댓글은 아주 순한 맛이라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은 저도 욕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구의 참견 유튜브 KBSN 스포츠에서 다시 볼 수 있고 오늘 편도 다시 볼 수 있고 올 시즌 다 다시 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역시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면은 25회를 넘게 준비를 하면서 힘든 부분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짜느라고 또 시즌 중계하느라고 되게 힘든 부분도 많았는데 그래도 두 분과 함께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다른 해설위원분들 또 허졸리 기자와 함께하면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도 흥미롭고 재미있던 올 시즌이 아니었나, 올 시즌 야구의 참견 시즌 2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좋은 참견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용탁 해설위원 그리고 김도한 기자와 함께한 시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참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설레는 봄, 뜨거운 여름을 지나 열매를 맺는 가을이 이제 됐습니다. 봄에 가졌던 마음가짐, 목표가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신 거죠? 예, 팬들도 선수들도 뿌듯하기도 아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찬란한 봄을 기다리며 올 시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에 참견 시즌2는 오늘 26회를 마지막으로 정규 시즌 편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포스트 시즌이 종료된 후에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스피노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에 참견 시즌2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